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의 윤재은 교수입니다. 오늘 25분 강의인데요. 제가 18분짜리 테드 강의를 연대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말 몇 마디 하니까 18분이 지나가던데 오늘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맥이라는 것은 사실 네트워크죠. 많이 두 과목 들어서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어깨 한번 펴세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네. 학교에서도 이렇게 1시간 하면 힘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저 앞에 젊은 친구들은 안 졸는 것 같은데. 자, 그 인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줄기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기 맥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건데 우리가 네트워킹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맥을 형성할까 또는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죠. 나는 네트워킹을 꼭 해야 될까 또는 인맥을 형성해야 되나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요즘은 인터넷으로 친구한테 카톡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이게 다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기존에 내가 만나고 놀던 무리에서 좀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월화수목금토에서 만나는 사람이 10명 안에 다 이루어지는 10명을 넘는 사람들이 있나요? 월화수목금토일 보면 라이프가 우리가 사실 보면 매일 똑같잖아요.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생활, 화요일 날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을 딱 보면은 거의 10명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라이프가 거의 그렇게 지나가는데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그 인맥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자고 하면 전화가 오면은 만나지 말고, 그래, 한 달 있다 보자, 아니면 1년 있다 보자,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저하고 인맥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보통 강의를 가면 다 저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인맥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앞에 있는 분 벌써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자기 외장 하드에 1테라 이상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 찍어가지고 한 거 빼놓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찍는 거 다 빼고 정보로 해서 인맥의 네트워크와 이것들을. 저는 1테라를 벌써 20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이 28년밖에 안 됐는데요. 20년 이상을 디지털 세대보다 저는 더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는데 제가 20살짜리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줍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이 폴더 만들어서 관리해. 그리고 백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맥이 좋아지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강한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멀리 갑니다. 이 밑에 이제 좋은 인맥을 만드는 방법에 1, 2, 3, 4, 5, 6 있잖아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 장 가지고 한 1시간 하는데 보통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많이 소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인간이 태어나서 신으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이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 있고 남들이 소개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 결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빨리 느는 게 누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누구를 한번 공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남의 소개를 받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교육, 단체 모임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 계속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나오니까요. 벌써 5분 지났네요.
자, 우리 개인적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 연결된 사람보다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 1967년에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라는 도시에서 이 작은 월드 현상이라는 실험을 6단계 분리 실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 보스턴의 그 증권가에 있는 브로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쭉 했더니 160통의 편지를 보냈더니 42통이 그 사람에게 도달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을 거쳐서 갔냐면 보통 5.5명을 거치면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어린 학생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내가 미국의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이 편지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장 가까운 대사관을 찾아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5.5명이면 이 편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명 정도의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넷으로 이렇게 평균 접촉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6.6명이고요. 페이스북에서 2011년에 해봤더니 4.75명. 그러니까 우리가 한 4, 5명, 5명, 평균 5명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딱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이 제가 LHA 이사의 의장이시네요. 그럼 LH에 누구 있나요?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 금방 한 명 통하면 알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대학의 던킨 워처 교수와 코넬의 스티븐 스트로가츠 교수가 네이처지에 기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면 제일 왼쪽에 네규럴 네트워크, 스몰 월드, 랜덤 네트워크죠. 네규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과 또는 내 옆에 친구와 이런 관계들의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랜덤 네트워크는 어떠냐면 굉장히 무작위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의 네트워크와 같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지만 깊이가 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스몰 월드 네트워크는 하나의 규칙성에서 가끔 돌연변이대로 하나씩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친구 굉장히 지겹고 따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우연히 하나를 어떤 자리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이게 이제 작은 세상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 콘텐츠 중심의 가치 소비를 하는 이 기업이 있어요. 2015년에 회원 80명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한 280개의 독서 모임을 가지고 회원 4,600명의 이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 3, 4개월에 한 컨텐츠 독서 모임을 조장해서 거기에서 이제 취미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노인네들한테 제 친구들은 다 노인네들인데요. 사실 간세대들이죠, 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살려면 내 옆에 붙어라 그래요. 우리 대학교의 교수들, 동기들도 21명 있는데 너희들 나중에 앞으로 한 3, 4년이면 다 정년이거든요. 너희 정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내 옆에 붙어라.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멍하다 또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생각나려다 또 갑자기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30대 같이 생각하고 30대 같이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하루에 2시간 하면 한 3만 원 주는 거, 그거 가서 동네 청소하고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지금 젊은 층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데 제가 전공이 이제 건축이고 공간 디자인인데 지금 20대, 30대 애들도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저는 그 친구들이 다루는 이상의 툴을 다 다뤄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30대 같이 일하고 생각하고 30대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토라는 그 콘텐츠 중심의 이런 회사도 여기는 글쓰기와 요리와 영화를 주제로 이렇게 멤버들이 이제 구성돼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콘텐츠뿐 아니라 취향 중심의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돼요. 그냥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게 빨라요. 쓰면 적기 힘들잖아요. 수요살롱이나 물레당, 안전가옥 같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킹하는 이런, 그리고 다 유료예요. 그런데 이 유료 사이트에 내가 예를 들면 3개월에 보통 지금 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19만 원, 20만 원이면 3개월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가 여러분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인 사이트 중심으로 BeMyBe라는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뭉치는 이제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뭐 브롬턴 자전거라든지 발뮤다 스피커라든지 야구나 맥주, 책, 뭐 BTI에서 도시 다양한 주제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이런 교육도 지금 하나의 네트워크죠. 그런데 교육을 듣고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요. 교육이 끝나고 좀 이따 지리 시간에 찾아와서 명함도 주고 서로 전화번호도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황진미 그 문학평론가는 이런 살롱 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썸 타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썸 타는 거. 사실 나이 드신 분도 썸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콜라텍 가면 많이 가는데 거기서 썸 타는 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지 않죠. 그러니까 썸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좀 느낌은 있는데 밀고 당기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롱 문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죠? 네.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보통 이건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 때부터 많이 했죠. 독서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제일교육의 부사장이었던 최인하라는 대표가 책을 가지고 제가 그 홈피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회원제로 가입을 하면 한 달에 자기들이 셀렉트해서 책 한 권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자를 불러서 토크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편지, 뭐 구슬치기, 저런 카메라,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저는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틱톡이나 뭐 카톡,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다 하시잖아요. 자,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대 같이 생각하고 30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대보다 조금 더 한 20대 후반 정도 같이 생각하고 30대 같이 행동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여령 씨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 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제 옆반 교수가 이 사람 그 집을 평창동에 설계해 줬었는데 이 사람이 2006년에 디지로그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런데 디지로그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세계가 온다. 디지털 세대가 오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XYZ 세대,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X 세대가 한 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MZ 세대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가올 다음의 세대가 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 XY, Z 세대 다음에 앞으로 누가 5년, 10년 이내에 누가 저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무슨 세대가 올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도 썼고 시집 2권도 내고 철학책도 내고 다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오신 돈 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드릴게요. 저는 다음 세대는 A 세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AI 세대가 올 겁니다. 제가 이걸 책으로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AI 세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서울대학교에 AI 그 연구센터를 갔었는데 거기에 삼성 연구원들과 같이 서울대에서 하는데요. 이제는 AI란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하는데 이제는 AI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기계가 생각하고 기계가 행동하는 세대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면 그 다음에 아마 A 세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놀던 물에서 떠나서 큰 바다로 가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아까 말했던 대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감동을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가지의 그 개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 프로필을 사진을 찍잖아요. 자기 프로필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최적화하고 두 번째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마음을 먼저 열고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니까 take and give 하지 마시고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를 잘 찾는 게 인적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만약에 구축이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부터 소개를 받거나 또는 내가 남에게 소개해주거나 또는 어떤 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내가 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새 그룹을 만들면 거기에서 그룹의 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교육을 하시는 것도 여기 사장님이 아마 인적 네트워크에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냐면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바다에 살았는데 깊은 바다는 색이 다릅니다. 빛에 의해서 달라요. 빛과 깊이에 의해서.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도 깊이가 깊으면 더 푸른 색깔이 나요. 그래서 바다와 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된다. 자,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는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제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지가 이야기하죠. 청개의 공원, 청개의 길, 청개의 길, 청개의 공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의 정주에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지는 그것을 니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데 철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구조가 이렇게 수직 구조로 위에 사장, 전무, 뭐 과장,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팀에 그냥 서로 수평적 네트워크로 지위와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공유되는 사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니좀이라는 것은 구근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구근식물. 그러니까 고구마나 감자와 같이 위계가 없고 서로 가느다란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저는 또 디자인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네트워킹할 수 있을까? 디자인에는 조화, 비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자인의 이런 요소들이 네트워킹에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네트워크는 하나의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이것은 낙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명화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은 뭐 낙서도 명화가 되잖아요. 명화도 다 그림이 되는데, 자, 사람들이 왜 많은 인맥을 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대의 인맥이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옛날에는 학교나 뭐 가족 이런 데서 만들어졌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대평원에서 만들어진다. 이 역사상 가장 큰 대륙을 차지한 징기스칸은 그 보르테와의 첫 부인을 만나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부인이 가서 구해오거든요. 그리고 자무카라는 의형제를 만나면서 몽골을 통일하고 그 거대한 대륙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동방견문록이라는 자체가 쿠빌라이 칸 때문에 나오거든요. 마르코 폴로가 17살 때 아버지와 삼촌하고 같이 이 동방 쪽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아버지는 왔다가 쿠빌라이 칸 몽골에 잡혀가지고 17년간 쿠빌라이 칸에게 거기에서 이제 봤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빌 게이츠의 부인 미란다 게이츠는 뭐라 그러냐면요,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는 저서에서 인류 최고의 목표는 평등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또 스티브 잡스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다면 가까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좋은 친구와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장 지금 약간 또라이라고 막 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이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고 실리콘밸리 사람이다. 실리콘밸리에 모든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네트워크와 나의 삶의 터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디지털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가 또 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했듯이 AI가 되면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더 본격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 세계와 아바타를 만들어서 제페토 같이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꾸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 플랫폼인 노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주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플랫폼, 메타버스, 그 다음에 AI, 네트워크 게임, SNS,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 건데, 아까 메타버스나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인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혜령 장관이 얘기했듯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이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꽤 오래 살아봤는데 정말 여러분 나이에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막 하는 강의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놀던 물, 매일 어제 했던 데에서 한 20초 남았거든요.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 내일 만나고 모레 또 만나는 사람과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을 한 달 뒤로 만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인적 네트워크가 된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